자, 오늘은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겪는 소소한 궁금증 이야기, 여러 가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또 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같은 거는 안내 데스크에서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대로 안내 받은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운동도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 수술이 휜다리 수술하고 사지 연장 수술인데, 휜다리 수술은 이렇게 운동하실 거는 없고요. 이제 키 크는 수술을 앞둔 분들은 스트레칭, 가장 우리가 환자분들이 접하는 문제가 이제 까치발이니까 까치발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특히 발목 스트레칭. 수술을 서너 달 앞둔 분들은 발목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다이어트는 필요 없어. 잘못된 다이어트는 약간 체력 저하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120kg 뚱뚱한 환자분들 아니면 다이어트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또 간혹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생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보통 일주일을 입원하잖아요. 피임약을 미리 먹는 방법도 있고, 사실 생리를 이렇게 수술 중에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환자분이 번거롭죠. 너무 번거로우면 이제 그 피임약으로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 번거롭지 않다, 자연스럽게 해결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기 유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에 흔한 일은 아닌데,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반에는 좀 빨리 많이 늘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매우 드문데, 간혹 우리가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늘렸는데 외래 와보니까 너무 안 늘어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보통 한 달 후에 오면 한 15에서 20mm가 늘어나야 되는데 1~2mm 밖에 안 늘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2~3mm 밖에 안 늘어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조기 유압의 위험성이 있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늘어나는 걸 확인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칼슘이나 비타민 D나 그런 약을 먹었다고 조기 유압이 오지는 않아요. 주로 그 조기 유압의 원인은 초반에 연장이 돼야 되는데 나사가 빡빡하거나 연장이 언밸런스하게 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조기 유압이 되는 거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유압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뭘 먹어야 뼈진이 잘 나오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하는 걸 매우 싫어하죠. 운동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그럼 뭘 먹어야 뼈진이 잘 나옵니까? 특히 보호자분들이 여쭙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대체 식품은 없어요. 뼈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뼈 하면 우리가 칼슘 생각나잖아요. 단백질 생각나고, 필수 영양 요소를 드시면서 단백질하고 칼슘을 조금 많이 먹자.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논문이나 저널 그런 거 책을 보면 등푸른 생선이 뼈진에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연어, 치즈, 우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일상 음식에서 다 먹는 게 다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꼽으라면 이제 비타민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게 썰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종합 비타민 하나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뼈진이 잘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 특히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한의학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나마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된 게 홍화씨 정도.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이제 뼈진 형성에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홍화씨 찾아오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다. 조용한 데를 가야죠. 아무래도 외고정 빼고 2차 하면 뼈진도 안 생겼을 거고 목발도 하고 있는데, 목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흠뻑수에서 몸을 흔들 수는 없고요. 발라드 가수 정도는 목발 짚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수술이 있는데, 이 통증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1차가 제일 아프고 두 번째가 2차고 그 다음에 3차거든요. 수술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1차 때는 뼈를 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통증이 제일 심하거든요. 2차 때는 이제 전부 촛대뼈 앞쪽에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 때문에 좀 아프고 3차 때는 내구정을 빼면서 이제 무릎 쪽이 제일 큰 게 나오니까 이제 아프죠. 통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느끼는 감각이잖아요. 그 감각을 느끼는 정도 그런 차이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것도 다 개인마다 다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1차가 아프다. 발톱이 안 자라는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수술 후에 안 자랐다. 그거는 조금 연관성은 적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때 발톱이 잘 안 자라는 어떤 환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갑자기 발톱이 안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을 받아서인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발톱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100명을 놓고, 그 100명 중에 수술 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거의 없을 거야. 결론은 연관성은 거의 없다. 안내를 드립니다. 수술 전에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종아리 쪽에 털을 한번 깎죠. 그 이유는 뭐냐면 털에도 이렇게 세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클린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털을 깎는 거예요, 수술 전에. 요즘 들어서 꽤 많죠. 옛날에는 사실 한 분들에게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문신이 꽤 있어요. 수술할 때는 뭐 문제는 되지 않은데 그 수술 부위가 문신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절개선을 넣을 때 저는 잠깐 고민을 하죠. 예쁘게 한번 절개선을 넣어볼까. 꼬맬 때도 이게 맞아야 문신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신경을 쓰죠. 저는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는 되게 3자 대면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대면을 하는데 3자 대면 전에 댁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을 결정한 다음에 저를 찾아와야죠. 그래야 순서죠. 여기에 와서 한 해 만에 하면 저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원칙은 뭐 하나예요. 이제 저는 이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왜곡된 진실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진실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두 분 다한테. 그래야만 데이터도 그렇고 수술의 결과도 그렇고 요즘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만 인터넷만 가고 뭐 유튜브만 가도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면 진실만을 우리가 두 분한테 이제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이제 두 분이 상의하셔서 하시라고 하죠. 다 똑같죠. 담배나 패치나 금연검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어요. 담배는 우리가 모든 의학적 수술하고 수술의 부작용, 뼈가 잘 붙네 안 붙네 라는 그런 책을 보면 저해 요소의 1번이 담배예요. 2번이 당뇨병이고 그 두 가지는 모든 책이 다 따라다녀요. 알코올은 있다 없다 그래요. 담배하고 당뇨가 따라다니는데 당뇨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뇨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담배는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배를 생각을 하는 순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담배 피우고 있구나라고 의식하는 순간 그건 끊어야 돼요. 자기 자신만 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해롭거든요. 지야 뭐 혼자 다 피다가 죽어도 뭐 그거야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간접 흡연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담배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금연, 영원히 네버. 사실 저희가 이제 휜다리 수술은 뼈진이 잘 나오네 안 나오네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잘 나오니까 뼈진으로 재수술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이제 연장 키 크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간혹 뼈 이식 수술을 하거나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뼈진이 잘 나오게 할까? 그러니까 수술하는 순간부터 재활 끝까지 고민을 하는데 결국 해결은 운동이에요.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비타민도 아니고 운동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술 앞둔 분들이나 수술 재활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